풍수에서 통신탑 근처 집은 괜찮을까요? 먼저 통신탑은 멀리서 보면 높이 솟은 뾰족한 기둥처럼 보입니다. 풍수에서 이런 뾰족한 구조물은 살기라고 해서 강하고 거친 기운을 내뿜는다고 해석합니다. 특히 통신탑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늘 전파를 쏘아 올리며 눈에 보이지 않는 에너지를 방출합니다. 이 때문에 주변 사람들은 심리적으로 불안하거나 마음이 편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정말 통신탑 근처 집은 살기에 부적합할까요? 여기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전통 풍수의 관점입니다. 통신탑처럼 뾰족한 구조물이 집을 향하고 있다면 그 방향으로 날카로운 화살이 날아오는 것과 같다고 봅니다. 이런 경우 집안의 건강운이나 재물운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해석하지요. 둘째는 현대적 풍수의 관점입니다. 사람은 환경의 기운을 받아들이면서 동시에 그것을 해석하고 살아갑니다. 즉, 통신탑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어떻게 차단하고 집안의 기운을 어떻게 조화시키느냐에 따라 영향을 줄이거나 바꿀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통신탑이 직접적으로 집의 창문이나 대문과 마주하느냐입니다. 대문을 열었을 때 정면으로 보이거나 거실 창문을 통해 늘 탑이 시야에 들어온다면 그 에너지는 곧장 집 안으로 들어옵니다. 이때 거주자는 이유 없이 예민해지거나 가족 간의 잦은 갈등을 겪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첫째, 가림막을 두는 것입니다. 대문 앞이나 창문의 커튼, 블라인드, 혹은 나무와 같은 자연스러운 차폐물을 두면 직접적인 기운의 충돌을 막을 수 있습니다. 특히 녹색 식물은 탑에서 오는 날카로운 기운을 부드럽게 바꿔줍니다. 둘째,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고 환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통신탑 근처에 사는 분들의 집을 가보면 의외로 집안이 어둡거나 정리가 덜 된 경우가 많습니다. 외부의 강한 기운에 눌리다 보니 안에서조차 활기를 잃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조명을 밝게 하고 거실과 안방에 따뜻한 색을 배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셋째, 수맥이나 전자파와의 조화도 고려해야 합니다. 통신탑은 눈에 보이는 것뿐 아니라 보이지 않는 전자파를 계속 내뿜습니다. 이럴 때 침대의 위치를 조정하거나 수맥 차단 매트와 같은 보조적인 방법을 쓰는 것도 좋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탑이 주는 영향이 있지만 사실 더 중요한 것은 그 공간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통신탑을 불길하게만 여기면 그 순간부터 그 집은 불행한 기운에 사로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나는 이 공간을 지혜롭게 다스릴 수 있다. 이 집은 나와 가족의 보금자리다. 이렇게 긍정적인 마음으로 꾸려나간다면 외부의 기운보다 집안의 에너지가 더 크게 작용하게 됩니다. 여기서 제가 오랜 상담 경험을 통해 알게 된 사실 하나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통신탑 근처에 사는 분들 중에서도 집을 깨끗하고 환하게 관리하고 늘 기도하는 마음으로 사는 분들은 의외로 건강하고 복된 삶을 살아가십니다. 반대로 탑과 거리를 두고 살아도 늘 불만과 불안 속에 사는 분들은 오히려 삶의 기운이 더 힘들어지기도 합니다. 결국 풍수는 환경 그 자체보다 그 환경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다스리느냐에 답이 있습니다. 통신탑이 보이는 집이라고 해서 반드시 피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집안의 기운을 따뜻하게 만들고 마음을 안정시키며 작은 변화라도 실천하는 것입니다. 창문에 화분을 놓고 거실을 밝게 유지하며 집에 들어올 때마다 이 집은 나와 가족을 지켜주는 따뜻한 공간이다. 이렇게 마음속으로 말해보십시오. 풍수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삶을 더 건강하고 평온하게 만들어주는 지혜입니다. 통신탑 근처 집이라도 우리가 지혜롭게 다스린다면 충분히 행복한 보금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